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국제정치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시진핑, 제가 어제도 보도해드렸지만은 정말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시진핑이 끝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시진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자, 싹을 제거하자 라는 측과 강경파죠. 그래도 좀 명예로운 퇴진해서 목숨은 살려주자 라는 측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권력 갈등, 시진핑 이후의 차기 권력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중국 상황, 그리고 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이스라엘 이란 전쟁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무조건 항복하라 라고 요구했고, 하메네이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항복 안 한다, 끝까지 항전한다 라고 선언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의 공격 명령을 승인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자, 이런 가운데 핵 전쟁을 지휘하는 그런 장비들이, 자산들이 대거 지금 대비 태세에 들어가서 작전 중에 있습니다. 핵을 쓰는 것일까요? 왜냐? 지하 800m 지하에 있는 핵시설을 없애려고 하면은 이거는 핵 외에는 안 되죠. 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2의 시황제를 꿈꾸며 절대 권력을 구축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실각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금기였던 시진핑에 대한 공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벌써 다음 최고 권력을 위한 계파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내부 혼란이 대만 침공 등 극단적인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8월 하순에 열릴 예정인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 회의에서 시진핑의 실각이 유력하다는 주장이 중국 안팎에서 파다하게 도는 가운데, 시진핑의 퇴진 방식과 차기 권력 배분 형태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에포크타임즈가 현지 시각 6월 18일 보도했습니다. 중화권 매체들의 보도와 정치평론가들의 분석을 종합한 형식으로 연이어 쏟아진 해당 보도들에서는 현재 중국 공산당이 군권을 완전히 장악한 태자당 계파의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또 다른 계파인 공산주의 청년단 사이의 의견차가 크다는 전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6월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있었던 천윈 전 부주석 탄생 제120주년 기념 행사에는 천윈의 아들인 천위안, 후야오방 전 중공중앙위원회 주석의 아들 후더핑, 류사오치 전 국가주석의 아들 류이완, 리셴넨 전 국가주석의 딸 리샤오린 등의 태자당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이날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연판장을 돌리며 시진핑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당 중앙정치국에 보내는 건의서 형태로 행사 참석 인사 전원에게 배포된 홍색 유전자가 당 중앙정치국에 라는 연판장에는 시진핑의 내정과 외교 실책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과 함께 최고 지도자직에서 당장 물러나고 시진핑과 같은 주석 연임은 두 번 다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체들은 중국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한 장유샤 부주석이 태자당의 이 같은 입장을 지지하며 시진핑의 숙청 등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반해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공천단 인사들은 시진핑의 측근인 차이치 중앙서기처 제1서기, 리창 국무원 총리 등과 함께 시진핑의 목숨을 보존하고 최소한의 명예는 유지한 상태로 질서 있는 퇴진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체는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중공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장유샤는 시진핑 퇴임 후 임명될 후임 총서기에게 당 중앙군사위 주석을 넘기지 않고 자신이 주석을 맡으려 하고 있으며, 시진핑이 체면을 지키며 퇴진한 뒤 중공 원로 그룹에 합류하면 후진타오와 마찬가지로 다시 세력을 모아 반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시진핑을 완전히 몰아내기 전에 벌써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공. 과연 이들로 인해 올여름 어떤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지 우려를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바로 이 행사입니다. 천윈
천위인의 탄생 120주년 기념 좌담회, 여기에서 시진핑이 자아 비판에 가까운 그런 연설을 낭독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자리에서 시진핑이 있는데 말로써 글로써 시진핑을 그냥 가감없이 비판을 하고 내정 실패, 외교 실패, 부패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난도질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태자당 출신들이 연판장을 돌렸는데 그 연판장 제목이 홍색 유전자가, 그러니까 빨갱이 피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태자당이니까 자기 부친이 아버지가 이 공산당 고위직을 했던 사람들의 자제들 세력이 태자당이죠. 그래서 홍색 유전자, 빨갱이 피가 당 중앙정치국에 라는 제목의 연판장을 돌리면서, 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시진핑은 제거돼야 된다 라는 연판장을 돌렸고, 시진핑 있는데 돌리고, 자, 그리고 그 배후에서는 지금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건데, 자, 에포크타임즈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 태자당 연판장 돌린다, 권력 사유와 비판하며 퇴진 요구라는 거. 또 여기는 반 시진핑 연합, 시진핑 처분 방식 두고 대립, 철저한 숙청, 그리고 명예퇴진, 이렇게가 대립하고 있다라는 건데, 철저한 숙청이 뭐냐? 죽이자는 말이죠. 명예퇴진은 뭐냐? 그래도 뭐 대외적으로 중국 국가주석이 뭐 이렇게 되겠냐? 우리 대한민국 뭐 탄핵으로 대통령이 연이어 낙마하고 하는 거, 다른 나라들 봤을 때 대한민국 좀 뭐 저래?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중국도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데, 자, 여기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장유샤죠. 장유샤. 장유샤는 지금 군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합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그 나머지 한 명 있었던 그 연합총참모장마저도 장유샤 계열로 붙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세력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더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붙은 거죠. 그래서 군은 완전히 장악했고, 그리고 야전군 장령들, 뭐 장성들이죠, 다 지금 이쪽에 다 갖다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유샤는 자기가 중앙군사위원회 장악하고, 원래는 후진타오가 당 장악하고, 그리고 국무원, 그러니까 행정부는 이 원자바오가 장악하고 해서 좀 이 권력을 배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합의가 되어서, 원래 장유샤가 처음부터 이렇게 힘이 있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진타오 같은 공천단 원로들을 초빙해서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이제 이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힘이 너무 커진 거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총구를 다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유샤가 내가 뭐 주석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국가 주석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후진타오가 불과 몇 년 전에 시진핑에게 회의 중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 후진타오가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시진핑을 지금 축출하는데 선봉에 서 있죠. 그걸 보고 있는 장유샤가, 지금 장유샤는 이 시진핑과 완전히 그냥 너가 죽냐 내가 죽냐 이 싸움인데, 시진핑을 그런 식으로 좀 살려두면 또 시진핑도 후진타오처럼 몇 년 후에 다시 세력을 모아서 자기를 또 칠 수 있죠. 그래서 아예 그냥 죽여버리자, 이 주장을 하고, 죽일 때 최측근인 비서실장격인 제1석이 차이치죠. 그리고 리창 국무총리, 자, 이렇게 그냥 다 제거하자, 이런 측면이고, 후진타오 측은 살려두자, 또 견제도구가 필요하겠죠. 뭐 이런 측면인데, 서로 이제 권력 투쟁에 들어가 있는 중공 상황을 봤는데, 자, 뭐 아직 자기가 군부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시진핑이 정말 이 반전의 계기를 잡기 위해서 군부에 조금 남은 그 세력을 동원해서 외부와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대만 침공 등 뭐 이런 것도 나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뭔가가 진행되어야 될 텐데요. 계속 지켜보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요구받은 소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지하 방공호에 숨어 항전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승인하고
공격 개시 시각, 즉 H아워를 잠시 보류하고 이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권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란 이슬람 신정 독재 정권은 소멸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란 동북부 어딘가의 지하 방공호에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현지 시각 6월 18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에게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전을 선언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이란 국민은 강요된 전쟁과 강요된 평화에 굳건히 맞서 싸우겠다.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6월 18일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밤 군의 대이란 공격작전 계획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공개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이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공격작전 승인을 시인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구상하고 있고 결정은 항상 마감 1초 전에 내리는 것을 선호한다 라며 이란에게 마지막 기회를 던졌습니다. 미군은 이미 공격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니미츠 전단은 한국 시각 17일 오전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뒤 19일 현재 인도 남부 해역까지 진출해 이란을 타격 범위 안에 넣었고 먼저 작전 중인 칼빈슨 전단 역시 해상 재보급을 마치고 H아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반격에 나설 경우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전선 기지인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를 완전히 비웠고 타 지역에서 이동 배치된 방공자산들은 신규 전력이 집중 증원된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리스 술탄 공군기지와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에 집중 배치됐습니다. 바레인과 오만 항구에 있던 군함들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모두 출항해 현재 이지스함의 방공우산이 제공되는 해역으로 이동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개시가 임박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풀이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워싱턴 소식통들은 6월 18일부터 둠스데이로 불리는 E4B 나이트워치 공중 핵전쟁 지휘소 2대가 공중 대기 상태에 돌입했고 핵무기 공격 명령 중개소 역할을 하는 E6B 머큐리 타카모 역시 대서양 일대에서 공중 대기에 들어간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번 이란 위기를 이란이라는 한 국가의 핵무장이 아닌 이란을 통한 글로벌 반서방 진영 전체로의 핵 확산 위기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메네이 소위 종교인으로서 이번 전쟁이 불러올 막대한 인명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다면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네, 오늘 데일리 디펜스에서 스텔스 패키지가 준비되고 있다. 핵 공격 스텔스 패키지가 준비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댓글들에 좀 이상한 댓글이 있어요. 신인균 너 너무 많이 나간다. 무슨 핵 공격이냐? 라고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있는데 저는 핵 공격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핵 공격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뭐든지 이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들에 대한 준비를 다 갖추고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1초 전에 하자 말자를 결정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래식으로 그냥 끝낼 것이냐? 그런데 이란의 핵시설이 지하 800m에 있는데 그게 재래식으로 해결될 문제냐? 그럼 어떡하냐? 그럼 핵을 써야지. 그러면 일단 핵 준비해.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에 핵을 쓰려고 하는데 하메네이가 잠깐 핵은 쓰지 말자. 내가 항복할게. 그리고 항복하고 난 물러날게. 이거 다 니들이 와서 그냥 가져가라. 라고 하면 핵 안 쓰는 거예요. 핵 안 썼다고 해서 야 신인균 봐봐. 너 말 틀렸잖아. 라고 하는 건 아니죠. 핵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핵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나온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준비하고 있다. 사용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지 블러핑이냐 협박만으로 하는 거냐 아니죠. 진정한 협박은 진짜 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마치 2017년도 화염과 분노 어쩌고 할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진짜 칠 것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때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고 김정은도 갑자기 그냥 전향적으로 나오고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자, 하메네이는 일단 지하 벙커에 숨어서, 자기는 숨어서 이란 국민들에게 항전을 촉구했어요. 나는 여기 벙커에 숨어서 살아있을 테니까 니들은 좀 죽든지 살든지 어쨌든 항전해서 미국을 괴롭혀라. 미국을 엄청나게 괴롭힐 것 같으면 미국이 안 때릴 거 아니냐. 이런 항전을 촉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군의 니미츠 항모 이런 코스로 간다고 합니다. 가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말라카예브는 진작에 통과했고 이렇게 인도 남부 해역을 지나서 이제 아라비아해로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 입구까지 갈 수 있죠. 그러면 저기 이제 칼빈슨 대기하고 있고 또 프린스 오브 웨일스 영국 항모 또 저기로 갔고 또 이거 외에도 제랄드 포드 항모를 다음 주까지 유럽에 전개시킨다. 지중해 전개시킨다. 뭐 그 말이 되겠죠. 뭐 그렇게 미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카타르. 이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있는데 여기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이 공군들이 주둔하고 있고 뭐 주로 이제 미군기들이 주둔하고 있는데 자, 여기 6월 9일 사진 보면 조금 이따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점점 막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 사진 보면 그 부분에 점점점점이 없이 말끔한 게 있어요. 자,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 그 점점점점 이게 미군의 지원기, 폭격기, 뭐 공중급유기, 또 전투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지금 이제 싹 다 비웠어요. 왜냐? 바로 그냥 페르시아만 건너 이란인데 여기서 이 알 우데이드 기지로 대규모로 미사일 공격이 날아올 수 있죠. 그래서 다 비워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그리고 요르단 이쪽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프린스 술탄 기지는 사드, 팩3 그리고 우리 한국의 천궁2까지 지금 배치되어서 중첩 방공망이 되어 있는 곳이고 또 요르단의 모아파크 살티 기지도 사드, 패트리어트 잔뜩 지금 이렇게 중첩 방공망 해놨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자신들의 위험 자산들을 다 옮겼고 해군도 바레인에 있는 모든 해군 함정들을 다 뺐다라는 겁니다. 왜? 거기 바레인도 이란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포비 나이트 워치, 둠스데이 그러니까 이 공중 핵전쟁 지휘기죠. 이게 미국에 4대가 있는데 그 중에 2대가 이렇게 지금 상시 떠서 공중 대기 중에 있어요. 이건 핵전쟁을 공중에서 지휘하는 대통령과 그리고 국방장관이 지휘하는 그 비행기인데 이게 한 대가 떠 있을 경우는 많죠. 훈련 비행도 하니까. 그런데 2대가 지금 동시에 계속 떠 있다. 이례적인 상황이죠. 왜? 지금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포비는 이 비행기입니다. 이 포비는 핵전쟁을 결심하고 핵전쟁, 자, 핵으로 타격해. 어디를 타격해? 라는 명령을 내리는 비행기고 그 명령에 따라서 실제 핵무기를 쓰는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하늘에 떠 있는 전투기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그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암호 코드 그리고 공격해야 할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E6B 그것도 지금 여기 떠서 계속 이 미동부까지 왔다 갔다 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비행기는 바로 이겁니다. E6B 머큐리 타카모 비행기인데 이렇게 두 종류의 핵전쟁 지휘기, 핵전쟁 통제기 두 종류가 떠서 이게 이제 풀 세트입니다. 핵전쟁을 하는 거. 이렇게 핵전쟁에 대한 준비를 다 맞춰놨고 그러면 진짜 핵전쟁 하냐? 자, 이게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이란에서 이 벙커버스트 폭탄이 뭐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걸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기사 내용 중에 지금 이제 B2 폭격기의 GBU-57 벙커버스터 제가 어제 보도해드렸죠. 60m 일반 지층으로는 60m를 뚫고 들어갈 수 있고 강화 콘크리트는 8m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GBU-57 그거 2발 장착을 할 수 있는데 B2가 그거로는 안 된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포르도 시설을 제압할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포르도 핵시설이 지하 800m 있는 그건가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GBU-57 이 재래식 벙커 버스터를 가지고는 지하 800m까지 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한 건 뭐냐, 바로 핵 벙커 버스터죠. B61-12 핵폭탄, 관통 전술핵 폭탄이죠. 그거 자 2018년도 트럼프 1기 때 핵태세 검토 보고서 개정을 통해서 일반 재래식 전쟁에서도 전술적인 차원에서 핵무기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개정을 했고, 그리고 합참에서 핵무기 사용 지침서를 여기에 맞춰서 전술적인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위력 핵무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죠. 자, 그래서 정말 핵을 80년 만에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자, 이렇게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메네이가 전향적으로 빨리 핵 포기하겠다라는 항복 선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자, 그리고 우리 신인근육 군사TV 아시죠? 신인근육 군사TV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전투 상황 벌어지는 것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신인근육 군사TV 제가 또 저 링크를 해드립니다. 클릭하시고 구독, 좋아요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전쟁 상황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